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시간입니다. 앞서 출발 상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성훈 연구원은 이제 오늘 자동차 업종 엔화 약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김규하 연구원도 OLED 산업 앞서 얘기하셨는데 OLED 산업 주목하면서 오늘 내용 준비하셨습니다. 김성훈 의원님 먼저 하죠. 네. 엔화 약세 원인이 아마 이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일본의 아베 정권 쪽에서도 강한 인플레를 용인한 면에서까지 좀 강한 엔화 약세 의지를 좀 천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수출 경기 급락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부분도 좀 이유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과 미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스위스 프랑과 그리고 호주 달러와 같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던 엔화의 수요가 감소했던 것이 엔화 약세의 원인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현대차의 어떤 자동차 업체의 주가와 달러의 어떤 흐름을 딱 같이 놓고 보시면 더욱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좀 갈자리에서 못 가고 횡보하는 동안 엔달러 환율이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죠. 이때까지는 좀 용인을 할만 했는데 문제는 엔달러의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자마자 주가가 바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 현대차의 주가 원인은 왔다가 엔달러의 어떤 흐름으로 좀 이유를 갖다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향후 엔달러의 어떤 추세 를 갖다 좀 예측을 하는 것이 그리고 현대 자동차 업종 주가의 전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림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00년 이후로부터 이제 현재까지 엔달러 어떤 흐름을 좀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은 2000년 이후에 엔화는 두 번의 약세기와 두 번의 강세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경기 부진이 지속이 되었던 구간이었고요. 이때는 28% 상승을 했었죠. 두 번째는 2002년부터 3년간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가 더블디에 빠지면서 이 기간 동안 1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07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장기간의 엔화의 어떤 강세가 나타났을 때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연이어 터진 유럽의 재정 위기가 가장 큰 이유였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미국과 유럽의 재정 위기와 금융위기가 조금은 사그라들면서 그리고 일본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두 번의 장기적인 엔화 약세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는 엔화의 약세기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때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환율의 상승이 엔화의 약세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한 자동차의 주가는 당분간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보유분들의 경우에는 반등 시에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신규의 접근을 노리시는 분들도 일단 이런 환율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주춤거리거나 좀 반등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좀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약세가 좀 더 지속될 걸로 보셨습니다. 김규하 위원님, 네. 다시 시작하는 OLED 산업 분석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OLED 산업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어저께 이제 강했던 업종으로 보시면은 OLED 업종 그리고 태양광 업종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OLED 업종을 보시면은 강했던 이유가 LG전자에서 OLED TV를 출시를 했습니다. OLED라고 하면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이제 좀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LG전자의 OLED TV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3mm 두께가 3mm입니다. 아주 얇다는 거죠. 그리고 10kg 아주 초경량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CD 화면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1000배 빠른 그런 아주 스펙에서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OLED 산업보다는 LCD 투자가 더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번에 LG전자에서 OLED TV를 출시를 하면서 이 OLED 산업 투자 지연에 따른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요, 지난 12월 달에 관련 장비 쪽으로 발주를 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OLED 산업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OLED TV가 출시가 좀 지연이 됐던 이유를 보면은요, OLED를 보시면은 그 발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그 온도가 LCD에 비해서는 높게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TV를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대형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격 또한 비싸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투자를 재개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보면은 왜 돈이 안 되는 것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만큼 앞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는 이제 OLED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이제 OLED 투자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BOE에서도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OLED 산업이 개선이 되는 건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OLED 수혜주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1월 8일 날 세계 최대 가전쇼인 CES 2013이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CES 2013에서 여러 가지가 뭐 나오겠지만은 OLED TV가 삼성이랑 LG에서 또 출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OLED 제가 생각하는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가장 관심에 두는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볼을 제조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OLED 산업 재개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테라세미콘, 아몰레드 전공정 장비 국내 1위 업체죠. 테라세미콘 그리고 비아트론, 디스플레이 패널 열처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이 세 가지 종목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OLED 수혜주, OLED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출발 전략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 김성훈 연구원,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화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